모두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죠? 잘 들린다고 믿고 할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저도 지금 긴장이 좀 되는. 네, 이제 화면도 혹시 지금 같이 보실 수 있을까요? 지금 초록색 화면으로 바뀌었는데요. WWDC24 프리토크라는 화면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라이브에서 키노트 화면에 접속해 주세요. 네, 다 보이시는 거 맞죠? 지금 제가 오프라인이 아니라서 체크가 잘 안 되는데, 혹시라도 중간에 목소리만 나오고 화면 보는 게 없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위프티 와글와글 해피티 타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일요일 저녁 8 시인데도 참가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의 소개를 잠깐 드리면은, 저는 닉네임 해리를 사용하고 있고 오늘 진행을 맡았습니다. 저는 현재 이제 iOS 분야에서 공부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커뮤니티에서 또 iOS 관련된 도움을 많이 받고 또 성장을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늘 이 화면에 보시면 저와 이제 같이 이 이벤트를 준비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밑에 이름을 보면은 모수, 저명, 그다음에 저 해리, 밀켜, 보노, 리오, 이렇게 이분들이 이번 이벤트를 조금 중점적으로 같이 도와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음 이제 어 이 커뮤니티가 사실 올해 처음 이름이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잠깐만 커뮤니티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어 저희 커뮤니티는 차와 함께하는 개발 이야기라는 컨셉으로 스위프트 iOS 이야기를 조금 이제 차를 함께 마시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조금 소프트하게 개발 이야기를 하면서 교류를 하자는 목적으로 커뮤니티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큰 커뮤니티와 그런 행사와는 조금은 다르게, 여기서는 제가 이제 주구장창 이렇게 발표하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중간에 조금씩이라도 같이 채팅에 이렇게 어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셔도 되고, 음성 채팅으로도 말을 같이 하셔도 되고,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실까요? 지금 제가 지금 온라인인데 얼굴도 안 보여서 다들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괜찮은가요? 여러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잘 반응해 주시면은 제가 계속 진행하면서 신이 날 것 같아요. 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 사항을 드릴 거예요. 아이고, 잠시만요. 네. 안내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 커뮤니티 이제 오늘 이벤트 앞으로 커뮤니티 활동하면서 호칭을 먼저 알려드릴 건데요. 호칭은 이제 활동 중에 되도록이면 서로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아이디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각자 부르실 때는 기본적으로 님을 제외하지만 존댓말로 소통을 할 거고요. 그런데 익숙치 않아서 님을 붙이셔도 괜찮아요. 그냥 천천히 같이 맞춰 나가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행사에서 말을 하실 때는 사실 별다른 제약은 없어요. 채팅에 자유롭게 말을 해 주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제가 지금 진행하는 것처럼 어떤 진행을 할 때는 말이 섞이면 잘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행을 하다가 이제 어떤 비상 상황이나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아까 제가 앞에 말씀했던 그런 저와 다른 분들에게 DM을 자유롭게 보내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가 뭐였나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네, 밀리님 감사합니다. 번호 감사해요. 네, 오늘은 저희가 WWD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 사전 토크라는 게 그전에 이런 이벤트가 잘 있지 않았어요, 한국에.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조금은 입문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조금 앞으로 나올 기술에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같이 모여서 이야기해 보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크게 WWDC 토크, 액티비티, 현업자 토크, 네트워킹 이렇게 4 가지 구성으로 이벤트가 진행될 거고요. 첫 번째 떡떡비치 토크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짧은 역사를 통해서 WWDC에 대해서 짧게 알아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액티비티는 여기서 알아갔던 것을 기반으로 아주 작은 미니게임 퀴즈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기대하시는 하이라이트가 아마 현업자 토크일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시간 배정이 많아서 이 부분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직접 질문을 하시고 어떤 이야기를 하시면서 현업자분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여유가 되신다면은 이제 네트워킹을 남은 분들끼리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WWDC에 대해 조금, 왜냐하면 여기 입문자분들도 계셔서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온도를 맞춰간다는 느낌으로 짧게 소개를 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WWDC가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뭐 누군가 채팅을 쓰고 있어요? 오, 과연? 오. 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다음 장에 딱 정답이 있는데요. 월드 와이드 디벨로퍼 컨퍼런스로 애플이 주최하는 세계 개발자 회의예요. 그래서 이 애플이 매년 6 월에 WWDC를 주최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 WWDC가 정확히 어떤 거를 하는 건지 아시는 분 계실까 싶은데,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이제 iOS를 처음 입문하게 될 때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야, 너 이 WWDC 동영상 봤어?" 약간 이런 식으로 음 약간 WWDC가 어떤 공부를 하는 어떤 동영상들의 집합? 약간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어 사실 이거보다는 쪼금 더 WWDC를 설명하는 키워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애플의 소프트웨어와 신기술 공개 그리고 개발자 교류를 하는 장이에요, WWDC는.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이 신기술 공개가 된 거에서 이제 여기 애플 개발자분들이 세션을 열어서 동영상으로 만든 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WWDC에 대해서 진짜 아주 짧게 역사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알아볼 건데요. 짠, 다음 장에 이렇게 사진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WWDC 제일 처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1983 년에 애플 개발자 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작년에 2023 년에 WWDC의 사진이 있어요. 보시면은 옛날과 지금이 조금 많이 달라 보이죠? 그래서 어 예전에 이 1983 년도에는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약간 어떤 운동장을 빌린 것처럼 쪼금 되게 어 네, 조금은 작은 느낌이고 이제 불이 많이 성장하면서 무려 40 년이 지났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큰 곳에서 행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83 년도에는요. WWDC가 사실 이름이 WWDC가 아니었어요. 이름이 애플 인디펜던트 소프트웨어 디벨로퍼스 컨퍼런스였고요. 이거는 이제 대외적으로 하는 개발자 컨퍼런스라기보다는 이제 애플 내부 개발자끼리 교류하는 그런 곳이었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시대가 약간은 조금은 1983 년이고 애플2, 애플3 이런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을 많이 교류했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자료 같은 게 조금은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당시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면은 1983 년도에는 이제 사진이 딱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왼쪽 위에가 그 당시에 존 스컬리라는 어떤 스티브 잡스가 패키에서 데려온 사람, 그다음에 스티브 잡스, 그다음에 거기 마우스 같은 게 보이잖아요. 이 당시의 시대 배경을 살짝 얘기해 보면은 사실 이때 당시에는 이 사람들 사이에 쪼금은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갈등이냐면 존 스컬리는 약간 애플2랑 애플3를 밀고 싶은데 스티브 잡스는 이제 마우스랑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기반인 맥킨토시를 좀 더 개발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이렇게 조금
어 갈등이 있었고 스티브 잡스는 실제로 이때 처음 개발자 회의가 열렸을 때 참석 안 하고 그 개발에 좀 더 몰두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맥킨토시가 사실 쪼금 풀시를 쪼금 잘 안 돼서 그 뒤에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스티브 잡스가 해고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없는 동안에 1990 년도에 이 회의는 WWDC로 이름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쪼금 더 있어서 1997 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모진 생활을 다 이겨내고 다시 애플에 복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의 역사는 빠르게 훑고 넘어갈게요. 보시면은 여기 사진이 스티브 잡스가 당시 WWDC 97 년도에 복귀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관련 동영상이 있는데 정말 그때의 마음가짐이나 이런 게 멘트에서 정말 많이 묻어나서 뭔가 배울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오자마자 이제 그때 애플이 쪼금 이제 OS적인 OS가 잘 나가고 있지 않았는데 스티브 잡스가 넥스트 스텝에서 OS를 갖고 왔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맥OS X라는 어떤 OS적인 관심도도 2000 년도에 증가를 했고 2005 년도부터는 이제 자체 칩보다는 인텔 프로세서로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는 번외인데 이건 떡떡비씨가 아니라 다들 기억하시는 역대급 발표, 아이폰 첫 발표인데 사실 아이폰 발표는 WWDC에서 하지 않고 맥월드에서 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넣었고요. 대신에 이제 2010 년도에 아이폰 4 발표는 WWDC에서 했고 페이스타임, 화상 통화도 이때 처음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2011 년도, 2014 년도, 19 년도, 20 년도, 23년 이렇게 흘러오면서 시리가 이제 2011 년도에 나왔고 지금 여러분들이 개발자라면 배우고 있는 iOS 개발자라고 배우고 있는 스위프트가 2014 년도에 그다음에 2019 년도에는 스유가 나왔고 스위프트 UI, 스유가 나왔고 2020 년도에 M1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인텔 프로세서에서 다시 자체 프로세서로 전환을 이뤘어요. 그리고 작년도에 무려 이제 비전 OS 공간 컴퓨팅의 시대를 여는 이제 팀 쿡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제가 이거 정말 열심히 수집했거든요. 1995 년도의 WWDC부터 2023 년도까지의 WWDC의 모습이랑 로고 이런 것들을 쪼금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대단하죠? 한눈에 보니까 뭔가 변화가 좀 잘 보이지 않으세요? 네. 반응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와 정말 이거 뭐지? 이게 아이팟인가요? 아이팟 공개한 모습도 있고 점점 더 근데 이제 컬러풀해지는 것도 보이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올해가 오면은 잠깐만요. 올해가 되어서 짠. 자 차오르십니까? 곧 있으면 이제 WWDC 24가 바로 내일이죠. 내일 시작할 거예요. 정말 어 진짜 이제 앞에서 아이폰이나 비전 프로 그다음에 어떤 이런 혁신적인 발표를 항상 하는 개발자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올해도 정말 저는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시리스러운 모습이 너무 기대된다고 하시네요. 네. 그래서 올해는 네 W를 이렇게 겹쳐 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디자인적으로나 막 이런 게 너무 이렇게 좋고 사실 앞에서 쪼금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색깔 조합이 보라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4 가지 색깔에 쪼금 집중되어 있는데 앞에 M1 발표할 때 M1 뒤에 반짝이는 색깔이랑 지금 쪼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비슷하지?' 약간 이러고도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WWDC 24는 맨 앞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이게 애플 공식 사이트에 있는 소개인데요. 보시면은 전 세계 개발자 커뮤니티에 온라인으로 참여 일주일 동안 기술과 창의성을 공유하세요. 최신 애플 플랫폼, 기술 및 도구가 공개되는 자리에 함께하세요. 앱과 게임을 제작하고 향상시키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애플 디자이너와 엔지니어와 교류하고 전 세계 개발자 커뮤니티와 소통하세요. 모두 온라인으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이게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거는 이제 안녕하세요. 네. 그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거는 이제 코로나 때 그때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고요. 지금은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요약을 해 보면은 WWDC는
애플의 최신 소프트웨어와 신기술을 이제 사람들끼리 공유하고 또 개발자들끼리 소통하는 그런 교류를 하는 장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소개를 하면 이제 떡떡DC에 대한 설 소개는 끝났는데요. 혹시 이쯤 왔을 때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계실까요? 사실 지금은 그냥 소개라서 궁금한 게 뭐 모호하거나 이런 게 있으실지 잘 모르겠지만 없다면은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떡떡DC는 뭔지 알았는데 '내가 그러면 이제 떡떡DC에 가서 뭘 할 수 있어? 어떤 걸 즐길 수 있고 어떤 걸 할 수 있는 건데?' 라는 거를 이제 쪼금 소개해 드릴까 해요. 그래서 떡떡DC 24 구성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가져왔는데 크게 떡떡DC는 매년 키노트, 플랫폼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세션스, 랩, 가이드, 포럼, 커뮤니티 이렇게 총 7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제 3 가지 키노트랑 플랫폼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세션스의 3 개만 이렇게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짠 보시면은 이게 애플 디벨로퍼 앱이라는 곳에서 이제 동영상 목차예요. 이게 작년도 서브서킷이 23회 목차인데 보시면은 키노트와 플랫폼 스테이 오브 더 유니온이 있는데 애플이 항상 WWDC에서는 키노트를 제일 먼저 발표합니다. 그리고 키노트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여기 목차를 보면은 시간 챕터스 밑에 보면은 3 분의 맥이 있고 16분 49초의 iOS가 있고 이런 것처럼 어떤 큰 포괄적인 OS의 변화, OS의 신기능 약간 이런 쪽에 쪼금 큰 변화에 시중에서 키노트를 발표를 해 줘요. 뭐 최신 제품이 이때 발표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있는 플랫폼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온은 쪼금 더 세세한 기능에 집중해서 하는 발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 스위프트 UI, 스위프트 데이터 이런 게 있고 뭐 엑스코드도 있고 비전 OS도 있고 베이밍도 있고 이런데 보시면 조금 더 기능에 집중해서 플랫폼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온 그러니까 키노트에 발표된 어떤 큰 변화를 좀 더 세세하게 발표하는 게 플랫폼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션스가 있는데 이 세션스는 진짜 우리가 공부할 때 "떡떡디시 동영상 봤어?" 할 때 그 동영상들이 이 세션스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이제 애플 개발자분들이 신기술을 발표를 하고 그게 녹화된 동영상들이 이제 학습 콘텐츠로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쪼금 팁을 쪼금 나눠 드릴까 해서 오른쪽에 인트로듀싱부터 시작해서 이런 키워드를 적어 놨는데요. 아마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떡떡빛이 녹화된 동영상을 볼 때 정말 많거든요, 동영상이. 제가 봤을 때는 몇백 개가 돼요.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볼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시작하면 좋은 키워드를 조금 남겨 드렸어요. 그래서 보통 애플은 동영상에 introducing, introduction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뒤에 기술 이름을 붙인다. 이러면은 이 기술이 처음 나와서 소개가 될 때 introducing, introduction 이런 게 붙어요. 그래서 어떤 기술의 처음을 보고 싶다면 이런 키워드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get started, getting started를 하면은 진짜 실질적으로 이거를 구현해 나갈 때 뭐를 알아야 돼라는 그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동영상이고요. 그다음에 또 눈여겨보실 게 What's New인데요. 동영상 이름에 What's New가 들어가 있으면은 매년 이제 어떤 이미 존재하는 기술에 새로운 버전업이 되거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을 때 What's New라는 키워드가 붙어서 나올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5 가지 키워드는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동영상이 너무 많아서 헤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에 집중해서 찾아보시면 좋고 또 이 콘텐츠 안에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이 뭐 수유나 어떤 거를 배우려고 시작했을 때 수유로 스위프트 UI로 검색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은 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동영상들이 이렇게 타고타고 해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보셔서 조금 광범위하게 공부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6 가지 키워드는 쪼금 패턴적으로 동영상에 저런 단어들이 많이 붙더라고요. 아직 저도 이걸 알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조금 검색해 볼 수 있다는 정도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WWDC는 사실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계셔 가지고 어떻게 볼 수 있는 건지도 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볼 수 있는 곳은 크게는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애플 공식 홈페이지와 앱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디벨로퍼라는 앱이 있어요. 이게 사실상 저는 제일 좋은 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자막도 막 실시간으로 이렇게 따라가서 트래킹할 수 있고 뭔가 정보가 좀 더 많이 올라요, 디벨로퍼 앱에. 그리고 이제 뭐 팟캐스트도 이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거죠. 팟캐스트는 오디오니깐요. 그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것이 올해인가요? 작년에 추가된 게 유튜브에서도 이제 떡떡지시를 볼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조금 장점이라는 거는 이제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자막 지원 같은 게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장점일 수 있는데 애플이 제가 알기로는 23 년도부터 한글을 공식적으로 지원해서 영상에 떡떡지시 영상에 이제 한글 자막이 계속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보든 상관은 없지만 저는 조금 이제 디벨로퍼, 애플 앱을 조금 더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요. 이제 떡떡BC에 대해서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 조금 어떻게 어 혹시 여기까지 왔는데 질문이 있으신가요? 뭔가 루피 님이랑 제라스 님이 뭔가 쓰고 있다, 쓰고 있다. 저는 아직 없습니다. 혹시 여기서 떡떡BC 오프라인을 직접 가 보신 분 계신가요? 오. 저 아는 분은 올해 간다고 하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KWDC는 가 봤는데. 그쵸. 코로나라서 온라인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추첨제이기도 하고 근데 입장료가 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1,500 였나? 뭔가 그래도 엄청 싸진 않았던 느낌인데. 네. 지금 음성 말고도 채팅에서도 지금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채팅창도 같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오신 분들. 네. 그래서 결론은 여기 지금 떡떡지시 오프라인 가 보신 분 없는 거죠? 없는 거 맞죠? 지금 당첨이 돼야 갈 수 있다고의 이모지가 엄청 띠고 있어. 돈도 없고. 다들 상황이 비슷하네요. 저도 정말 한 번이라도 가 보는 게 소원이에요. 네. 그럼 질문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정말 짧게 액티비티가 아주 짧게 있어요. 정말 재미 위주로만 하는 액티비티라서 그냥 마음껏 참여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액티비티는 아이고 OX 퀴즈를 낼 거예요, 제가. 그러면은 OX 퀴즈를 내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보시고 O와 X를 가장 빠르게 답변하시는 분이 어 이기는 거고요. 대신에 여기에 뭐 상품 걸린 건 없어요. 단지 정말 재미와 어떤 리마인드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되셨나요? 제가 질문을 바로 열 거거든요. O와 X를 치셔야 돼요, 채팅창에. 자,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은요. 떡떡DC의 첫 번째 세션은 플랫폼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온이다. O. 자, 좀 더 올라가야 될 건데. 지금 7분 올려주셨고. 네. 좋아요. 여기서 일단은 마감을 해 보고요. 동민 님은 5를 남기셨어요. 뒤에 X로 바꾸셨군요. 네, 맞습니다. 키노트가 첫 번째 세션이죠.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X가 맞고요. 자, 그럼 다음 질문. WWDC에는 디자인적 요소도 다룬다. 오. 다들 뭔가 굉장히 많이 알고 오신 것 같은데 바로 정답이 그냥 다 나오는데요. 루피 님, 제라스 님, 유라 님. 오, 좋습니다. 어 괜히 설명했나 봐요. 다 알고 오신 거 아님? 혹시 여기 잘 모르시는 분도 자유롭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그럼 다음 질문. 아이폰은 2007년 떡떡DC에서 첫 공개되었다. 오! 이 질문은 제가 노린 게 딱 드러나는데요. 오! X가 있고 O가 섞여 있어요, 지금. 자, 정답 뭘까요?
정답은 X입니다. 왜냐면은 아이폰은 아까 맨 처음에 소개를 드렸듯이 WWDC가 아니라 맥월드에서 첫 공개되었어요. 네, 이거 노렸죠? 네, 그래서 다음 질문 이제 이 질문이 3개 남았는데 재미로 한번 더 해 볼게요. WWDC에서 매년 새로운 하드웨어 제품이 발표된다. 이것도 OX가 섞여 있나요? 네. 여기까지만 일단 봤고요. 정답은 X입니다. WWDC에서 매년 새로운 하드웨어가 발표되진 않아요. WWDC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공개될 수도 있고 그런데 매년 하드웨어 제품이 새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종관님이 뭔가 입력하고 계신데? 네, 맞아요. 종관님이 말씀해 주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드웨어가 공개되진 않아요. WWDC에서.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왜 WWDC는 애플 제품만 다룬다? 뭐지? 생각보다 오를 남기시는 분이 많네요. 네. 예, 사실 답은 X입니다. 왜냐면요. 작년에도 비전 OS가 공개되면서 이제 비전 OS 소개를 할 때 유니티 소프트웨어를 이제 소프트웨어도 제품이잖아요. 유니티 같은 것을 갖고 와서 소개를 해 주기도 하고요. 가끔씩 이제 애플의 관계가 좋은 그런 어플들이 있어요. 뭐 프로크리에이트나 뭐 어떤 어플들도 있고 막 그런 것들도 이제 소개를 대신해 주기도 하고 어떤 마케팅을 같이 하기 때문에 꼭 애플 제품만을 다루지는 않아요. 두 제품은 애플이긴 한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짠. 이 행사는 스위프티에서 주최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저희 커뮤니티 이름을 다시 한번 홍보하고 싶어서 넣은 퀴즈인데요. 예. 여기 채팅방에 윌 뭐죠? 윌 왜 X죠? 윌 저희 이름 까먹었어요? 수정했어.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로 준비했던 미니 게임은 끝났고요. 다들 그래도 이렇게 짧은 게임이지만 하면서 꽤 새롭게 알아가는 부분이 있었죠? 아까 아이폰 발표했던 것도 그렇고 또 하드웨어 제품만 다룬다 이런 것들에서 조금 OX가 나뉘었는데 그래도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개념을 바로잡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순서로 갈까 하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네, 제라스님 감사해요. 자, 이제 편협작 토크로 들어왔어요. 이제 보면은 앞에서 이제 우리가 WWDC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을 알았고 기본기에 대해 알았고요. 그래서 온도를 어느 정도 맞췄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희가 이제 두 분의 현업 개발자분 그리고 또 이 개발자분들이 또 그냥 개발자분들이 아니라 현업에서 4년 차 이상 iOS 분야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할까 하는데 우리 기코에 보면은 이모지 날리는 거 있거든요. 이모지 날리는 게 있는데 뭐 채팅창에도 좋으니까 좀 자기소개를 할 때 이제 박수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맨 처음에 소개를 할 분이 밀표인데 밀표가 이제 마이크를 켜서 이제 조금 자기소개를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장표 넘겨 주시죠. 네. 네, 저는 현업에서 지금 4년 차 일하고 있는 주니어 개발자고요. 이 자기소개 쓰려다가 되게 쓰고 나니까 되게 오글거리는데 항상 어떤 것이 조금 더 좋은 코드일지 고민하고 어떤 코드가 어 좀 편법하다 보면 이제 편법을 쓰게 될 때가 있는데 꼼수라거나 이제 네, 술리에 맞는 코드가 어떤 것일지 더 고민하고 그중에서 어떤 코드가 더 읽기 좋은지 항상 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더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나 동료분들이 더 읽기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고민하는 과정이 되게 고통스럽고
때로는 정말 안 풀릴 때 있는데 그 과정을 최대한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개발자라고 저는 적어 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가능하실까요? 이모지? 이모지, 이모지. 네, 지금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은 저 여기서 잠깐 조금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 질문 주셔도 됩니다. 정말 별건 아니지만 일단은 iOS 4년 차 일하고 계신데 혹시 일하고 계신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핀테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핀테크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군요. 네. 여기 듣고 계신 분들도 이따가 혹시라도 관련 분야에 질문이 있다면은 그 분야에 대한 질문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제가 두 번째 게스트를 모셨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알 만한 분이거든요. 혹시 지금 듣고 계신가요? 두 번째 게스트분 어디 계시죠? 마이크 킬 수 있어요? 네, 키셨네요. 네, 네, 다음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리오입니다. iOS 개발을 하다가 이제는 iOS 멘토링을 하고 있고요. 꾸준한 성장을 추구하는 멘토입니다. 개인의 성장을 추구하다가 그 성장을 도와줘야지 하고 이제 멘토를 했는데 꾸준한 성장은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비밀이죠. 이거 되게 그 잘 모르는 비법 같은 건데 꾸준한 성장은 고통스럽고요. 하지만 빨랐죠. 빠른 성장을 추구하는 멘토 리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두 분의 멘토분은 이제 어 뭐랄까 다 각자 iOS 분야에서 4년 차 이상 일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지만 사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자유 토크 형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WWDC와 관련된 평소에 고민 같은 게 있다면은 자유롭게 질문하셔도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질문을 약간 조금 뭐랄까 좀 서먹해 할까 봐 미리 준비한 질문도 조금 있어요. 네. 글로 남겨 주셔도 되고요. 정말 WWDC나 iOS 개발이나 어떤 주제도 괜찮으니까 그래도 WWDC 주제인 만큼 그쪽에 조금 집중하면 좋지만 평소에 iOS 개발 관련된 어려운 질문도 있었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이 두 분을 통해서 WWDC를 알아갈 건데요. 이제 참가자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참가 신청을 할 때 쓰신 이제 기대평을 보시면은 좀 어떤 WWDC 관전 포인트도 있고 어떤 앞으로 나올 기술 네트워킹 이런 거를 기대를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첫 질문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에게서 네, 지금 질문 하나 올렸어요. 일단 이 질문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이제 제일 먼저 밀표한테 질문할게요. 밀표는 iOS 입문을 언제 하셨고 WWDC 동영상은 언제부터 보셨나요? 혹시 iOS 그때 네. 입문이요? 말씀하시죠. 네. 입문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지금 4년 차니까 한 6년 전에 처음 입문을 했던 것 같고요. 음. 네, 6년 전에 처음 입문을 했던 것 같고 뭔가 WWDC 영상을 주니어 때부터 막 챙겨 봐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없어서 라이브를 본 음. 거가 언제가 최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맨 네. 처음 봤던 WWDC 그냥 녹화된 영상이라도 뭔가 기억에 꼽아 보려고 하면은 WWDC 2016 인가 2017 영상에 스위프트 퍼포먼스 이야기라는 주제로 아. 50분 넘는 영상짜리가 있어요. 그걸 한번 봤던 적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저도 그 동영상을 지금 저도 새로 배우고 있긴 하지만 주변에서 그 동영상을 많이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약간 메모리 성능이나 그 지금은 이제 공식 사이트에서는 내려간 동영상으로 알고 있는데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동영상이 정말 처음 스위프트를 볼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하고요. 또 리오도 혹시 처음 WWDC 시청한 경험이나 언제 iOS를 입문했는지 혹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와,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2020년에 iOS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주변에서 "뭐부터 iOS 공부 뭐부터 하면 돼요?"라고 이제 스위프트 공부를 하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WWDC에 스위프트라고 검색을 해서 스위프트 UI 영상을 엄청 열심히 봤습니다.
네. 오, 뭔지 뭔가 몰라서. 그 네. 오. 그래서 딱 그 프로젝트를 봤는데 내가 공부한 거랑 다른 것만 엄청 많아서 진짜 물어보지도 못하고 공부는 엄청 열심히 했는데 한참 혼란 속에서 '아 스위프트와 스위프트 UI가 다른 거구나.'라는 걸 한 일 주일 뒤에 거의 눈치챘던 것 같아요. 그냥 '뭐지? 뭐지? 뭐지?' 이런 식으로 그 음.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 이렇게 그리는 거구나.' 막 이러면서 되게 떠듬떠듬, 그때는 자막도 없었어서 떠듬떠듬 공부하고 스위프트 UI에 대한 자료도 없어 가지고 이게 뭐 UI 킷 때 스위프트 UI 이런 소리도 잘 안 나오던 때라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음. 스위프트 UI 영상 진짜 열심히 봤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사실 저도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언제 WWDC 영상을 처음 봤지?' 사실 저도 이제 예, 두 분은 이제 잠시만요. 네, 잠깐만요. 제 얘기를 하고 저도 근데 WWDC를 처음 봤을 때 기억이 사실 아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대로 WWDC를 봤을 때는 아까 밀표가 얘기해 주신 그 퍼포먼스 영상을 정말 50 분짜리를 정말 분석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처음에 WWDC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쪼금은 사실 여기서 쪼금은 이제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을 쪼금 다뤄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세 분이 질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미리한 질문에 대해서 조금 질문해 볼 거 같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떡떡비씨라기보다는 두 분이 어떤 기술 스택을 사용하는지 이런 게 궁금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밀표가 대답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밀표 혹시 이거 혹시 대답 가능한가요? 어 가능은 한데 사실 막 최신의 기술 스택을 사용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회사 서비스가 좀 되었다 보니까 뭐 MVVM, 뭐 RX 스위프트, 콤바인, 스위프트 UI, 어싱커 웨이트 그런 것들로 지금 회사 기술 스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트위스트도 들어가 있고요. 네. 뭔가 많이 들어본 키워드인데 입문자분들은 이제 처음 들어본 키워드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스위프트를 공부하고 앱을 개발하다 보면은 꼭 봉착하는 그런 키워드들이라서 잘 들어 두시고 새겨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도 제라스 님이 해 주신 질문에도 한번 가볼게요. WWDC를 강의 보듯 보면 너무 지루하고 홈바트 하면서 유튜브 보트 하면 재밌더라고요. 혹시 WWDC 세션을 보통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시나요? 프로젝트, 포스팅 등등. 이거는 어떤 WWDC를 공부할 때 단순히 동영상 보고 그 동영상을 뭐 어떻게 공부하는 거에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에 적용해서 이 WWDC를 뭐 이렇게 신기술을 해 나가거나 어떤 포스팅을 통해 가지고 학습해 나가거나 뭐 어떤 본인만의 방식으로 WWDC 공부를 하는 방식을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리유한테 혹시 질문해 봐도 될까요? 좋습니다. 요거는 저도 밀표의 답변이 궁금하기도 한데요. 저 같은 네. 경우에는 바로 오지 않는 것 같아요. WWDC로 바로 오지 않고 내 맘대로 개발하고 삽질한 다음에 고통받고 눈물을 이렇게 흘리다 보면은 WWDC라는 선택지가 하나 남고 딱 그때 돌아오면 '아 여기 다 있었잖아. 여기 다 써 있잖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게 그 지루할 틈이 없는 게 이제 내가 진짜 '이것까지 봐야 하나?' 하고 딱 와서 보면은 '오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군.'이라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습득을 하는 편, 이게 효과적인지 비효과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쁜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경험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혹시 이 부분 밀표 의견도 쪼금 궁금한데요. 밀표도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저는 저것보다 더 야매긴 한데 네.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가끔 커뮤니티 핫한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뭐 스위프트 UI 처음 나왔을 때 스위프트 UI가 그랬고 스위프트 데이터? 스위프트 데이터가 맞을 거야. 스위프트 데이터? 뭐 이런 되게 어그로 끌리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런 주제들 접하면은 그런 주제들부터 봅니다. 그럼 되게 음. 재밌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스테이트 오브 유니온을 아까 이제 해리가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 보고 쪼끔 재밌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해 보면 재밌겠는데.' 하는 것들이 보이면은 그것들을 일단 해 봅니다.
그것들 위주로 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 그렇게 주워 보다가 회사에서 "이거 해야 돼."라고 하면은 '어 내가 이거 WWDC에서 지나가다 본 것 같은데.' 하면 또 주워서 보고 막 그런 식으로 WWDC를 봐 나가는 것 같아요. 아 네네. 말씀 중에 잠깐 질문이 하나 떠올랐는데 그러면 이제 혼자서 이제 WWDC를 보고 해 본다고 뭔가를 해 본다고 하셨잖아요, 밀표. 네. 그러면은 그 어떤 거를 주로 해 보나요? 혼자서 해 보거나 뭐 어떤 팀 단위로 뭔가를 한다든지 스터디를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뭔가를 해 보시는 걸까요? 그냥 그 WWDC 보면 예제 있잖아요. 예제 코드들이나 이런 것들 같이 아 보이잖아요. 예제요? 그런 것들 그냥 한번 쳐 음. 보는 것 같다. '아 이런 느낌으로 작성을 하는구나.' 뭔가를 제 100% 이해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싶은 마음가짐으로 보는 것 같아요. 직접 한번 쳐 보시긴 하는군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은 저도 공감이 가는 게 저도 리오처럼 사실 처음에 스위프트 UI가 처음 나왔을 때 WWDC 동영상으로 바로 가지는 않았어요. 사실 조금 후회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배우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플로우, 데이터 에센셜 이런 쪽으로 가면서 좀 어려워질 때가 있는데 이때 도저히 뭐 어디서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제 WWDC 동영상을 찾게 됐는데 근데 그 동영상에 모든 게 다 있더라고요. 모든 거라고 하긴 그렇지만 정말 알아야 될 게 진짜 다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정말 'WWDC 동영상 잘 봐야겠구나.'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주제에 대해서 혹시 제라스 님은 또 질문 해소가 완벽히 된 건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밀리 님이 이제 간단하게 질문해 주셨는데 이제 두 분 다 iOS 이전에도 개발을 하셨었나요? 아마 이 질문은 아마도 iOS 말고 다른 분야에서 개발을 했는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밀리 님? 네네. 그래서 요거는 두 분 중에 밀프가 먼저 얘기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일은 하진 않았고 대학생 공대생이었으니까 개발은 계속 했었죠. 근데 어쨌든 업은 iOS가 처음이긴 합니다. 음 그렇고요. 회사를 iOS로 처음 회사를 iOS 쪽으로 가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리오는 맞습니다. 어떤가요? 네. 리오는 저는 어떤가요? 컴퓨터공학과 석사까지 하고 그다음에 개발자로 일을 3년 정도 하고 나서 그 뒤에 iOS로 넘어갔습니다. 같은 회사에 iOS 개발자로 넘어갔어요. 음.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하다가 그다음 iOS 개발자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혹시 밀리 님은 이 질문을 하신 의도가 어떤 것 때문인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이전에도 개발을 하셨다고 물어본 게 어떤 게 궁금해서 조금 질문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괜찮다면 말씀해 주시고 어렵다면 말씀 안 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뭔가 쓰고 계셔 가지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어떤 맥락인지는 잘 모르지만 저도 사실 개발은 하긴 했지만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iOS를 소프트웨어에서 처음 이제 또 바꿔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백그라운드는 사람마다 정말 다양할 것 같습니다. 저 하고 그래서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네 말씀하시죠. 개발을 공부하시는 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되게 오묘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인제 "저는 비전공자입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네. 우리나라 학교에서 우리나라에서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iOS 전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모바일 전공에서 해 보는 경우도 있고 컴공에서 가끔 교수님들이 인제 환경을 갖춰서 해 보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놀랍게 학교 다니면서 iOS 앱을 배워서 출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서 되게 자신감 있게 "아 저는 전공했습니다."라는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없어요. 다들 "아 제가 iOS는 안 해 봐서 뭐 이거 안 해 봐서 뭐 이건 안 해 봐서" 거의 한 99.9% 얘기 그렇게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게 개발을 잘하는 사람이 iOS로 간다 이런 맥락보다는 그냥 iOS에 관심이 있는 사람, 애플 기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직접 만들다가
오거나 뭐 여러 가지 케이스는 있긴 하겠지만 뭐 잘해서 넘어오는 요런 길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르면 많아 보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아까 음. 말씀드렸듯이 할 수 있는 판이 이렇게 막 전공이라든가 수업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해서 개발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iOS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야기를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먼저 이제 관심이나 어떤 애플 기기를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다라고 봐도 될까요? 아마 그런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도 하나 좀 보태고 싶은데 네. 아까 이제 리오가 말해 줘서 좀 생각난 일화가 있는데 제가 대학교 4 학년 때 취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졸업 전에 취업을 오, 한 거죠. 제 자랑을 하려고 오, 시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취업을 네. 해서 이제 학교 수업을 나갈 수 없어서 교수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교수님 저 취업을 해서 다음 학기부터 수업을 못 나갈 것 같습니다."라고 전화를 했는데 교수님이 "어 축하한다. 그럼 무슨 일 하냐?"니까 아이폰 앱을 만들게 됐다니까 "아니 그건 어디서 배웠냐?"라고 했던 교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네. 전공도 아니고 되게 유사 전공이거든요. 사이버 보안을 전공했기 때문에 유사 전공인데 네. 그래서 리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학교에서 처음 들어갔을 때 배웠던 게 C 언어를 배웠는데 C가 너무 음, 재밌어서 개발 공부 계속하다 보니까 '나는 아이폰을 많이 쓰니까 아이폰 앱을 만들고 싶어.'가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네, 이야기 감사합니다. 어, 네. 그러면은 저도 약간 비슷한 마음이에요. 저도 지금 iOS 개발을 배운다? 배운다라는 말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뭔가 관심이 있어서 그 기술을 찾아서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러면서도 근데 조금은 이제 뭐랄까 어떤 정규적인 코스 이런 것도 조금 있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관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자. 지금 시간이 8시 50분인데 아직 더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동광님 질문 한번 볼게요. WWDC를 매번 제품 발표회처럼 생각해서 뭐 나오나 뒷부분만 확인했어요. iOS 개발에 필요한 내용이 나온다고 해서 WWDC를 다시 보려는데 몇 년도부터 보는 게 좋을까요? iOS 개발을 위해서 그러면 혹시 동건님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조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뭐 입문하시는 상태인 건지 아니면은 쪼금은 어느 정도 배운 상태인 건지 이걸 좀 알면은 답변을 좀 더 체계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답변하고 계시니까 잠깐만 기다릴게요. 네, "컴공 전공자이지만 스위프트는 입문입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다른 언어는 할 줄 아시는데 이제 iOS에서 스위프트 언어를 처음 배우는 걸로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멘토링을 잘하시는 리오가 한번 답변해 보시면 어때요? 저는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잘 어 못했던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시당초 이게 순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음.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라는 그게 설명이 저한테 좀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스위프트를 공부한 이제 WWDC를 몇 년도부터 봐야 되겠냐가 원래 질문이에요. 네. 근데 이 질문은 근데 제가 답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게 WWDC를 몇 년도부터 보는 게 이게 약간은 쪼금은 그쪽의 맥락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맥락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종건님이 이제 iOS 개발에 공부를 하시는데 어떤 기술을 익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스위프트를 맨 처음에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은 사실 이제 뭐랄까 다른 성공을 해 보셨으니까 이제 프레임워크 같은 거를 이제 쓰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iOS 쪽에도 뭐 UIKit 이 있고 스위프트 UI가 있고 뭐 게임 개발이 있고 뭐 여러 진짜 다양한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술들이 매년 새롭게 나오기도 하지만 사라지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동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거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보는 연도도 달라지고 보는 동영상이 달라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어떤 연도부터 이렇게 커리큘럼이 짜져서 나가는 방식은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콘텐츠는 최근에 애플에서 이제 애플 패스웨이즈라는 거를 튜토리얼을 공개를 했거든요, 불과 저번 달에.
제가 그거를 링크를 드릴 수 있는데 잠시만요. 막간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자면 이 스위프티 커뮤니티 안에도 그 링크가 모여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애플이 저번 달인가에 공개했어요, 이거를. 이게 처음 이제 iOS 쪽에 입문하는 사람을 위해서 조금 길잡이식으로 어떤 나침반식으로 스위프트 입문하면은 뭐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떤 동영상부터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정리해 놓은 어떤 이정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건 님한테는 지금 이게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지금 표지는 한글인데 내부 콘텐츠는 영문이에요. 대신에 근데 요즘 이제 번역 되게 잘 되잖아요. 그래서 보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정말 이거 스위프트 쪽 공부하는데 저도 지금 따라하고 있는데도 이거 따라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어떤 아까 맨 처음에 질문에 나왔던 키워드 뭐 어싱크, 어웨이트, 컨커런시, 네트워크 이런 것도 여기 이정표를 따라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정말 처음 하실 때는 이걸 보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건님 혹시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을까요? 아니면은 좀 더 질문이 있다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네. 저기 각 이정표별로 게임, 뭐 비전 OS별로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떡떡DC 동영상 뭐 봐야 되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자, 자, 오, 네, 좋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 주고받았는데 이제 질문이 루피님 질문이 아마 하나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니다, 밀리님 것도 있구나. 아, 좋아요. 그러면은 이 두 개 질문을 하면은 이제 얼추 아웃이 좀 넘어갈 것 같아서 질문을 여기까지만 받고 그 뒤에는 조금 자유롭게 소통하는 네트워킹식으로 전환을 할까 합니다. 사실 딴 것도 준비했는데 질문이 이렇게 많이 올라올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을 넘어갈게요. 루피님이 해주신 질문인데 이게 신입 iOS 개발자에게 바라는 현업자들의 기대가 무엇이고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적으로 이거는 할 줄 알아야지, 이만큼 할 수 있어야지 등. 약간 이거는 처음에 취업을 할 때 신입 개발자가 현업자들이 어떤 기대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밀초가 대답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밀초 혹시 여기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저보다는 리오가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이거 리오한테 맡겨도 될까요? 리오는 괜찮나요? 사실 네, 현업자들의 기대라고 하는데 이제 네. 리오 네. 저는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네, 크게 어려움이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연히 회사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인지하고 있기로 저는 그 서비스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진 않아서 근데 기본적으로 기술은 어느 정도 갖추었으면 한다라는 기대는 알고 있고요. 근데 그 기술만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기술은 빠르게 변하고 그다음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계속 변할 텐데 그 변화에 있어서 적응이 가능한 그러니까 기술이 습득이 가능하고 피드백 수용이 가능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요구를 하는데 이것에 음, 가장 좋은 것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질문한 정확한 의도는 아마도 회사에서 바라는 인재상을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제가 얘기한 건 일반적이 될 텐데 꾸준히 성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피드백을 받았을 때 수용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에 관심이 있고 여기 오신 분들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일 떡떡디시를 좀 더 잘 보기 위한 어떤 관심이 있어 보이니까 네,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 기저에 깔렸던 것들은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하드 스킬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걸 만들어 봐야 하는 건지 뭘 공부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시야가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과 일을 했을 때 되게 기뻤는지를 보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같이 일할 준비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는 게 좀 더 스스로에게 맞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추상적이네요. 음. 밀표가 땜빵 해줄 거예요. 아 네. 그래요. 밀표는 리유한테 질문을 줬지만 사실 여기서 쪼금 가로채 보면은 제가 쪼금 저도 사실 시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시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루피 님이 하신 질문을 저도 다른 사람한테 하게 돼요. 그럴 때 제가 쪼금 들었던 답변 중에 하나는 음 바라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일단은 첫 번째로 중요시하게 여겼던 게 협업 능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한다라는 거는 쪼금 함께하는 순간을 쪼금 오래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쪼금 연애나 결혼하듯이 상대방이랑 같이 대화를 하거나 상대방이랑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코드가 맞거나 쪼금 이 사람이 아까 리오가 얘기한 것처럼 같이 있으면 즐겁거나 약간 이런 사람들이 쪼금 이제 뭐랄까 조금 이제 진짜 결혼 배우자 찾듯이 진짜 함께하면은 즐거울 수 있고 좀 더 잘 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사람들을 쪼금 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저도 탐험을 해 봤습니다. 루키님 도움 되셨을까요? 네. 혹시 여기 이 주제 관련해서 뭐 또 다른 가지쳐 가지고 혹시 또 질문하실 분 있을까요? 취업 관련된 질문이라서 여기서도 쪼금 질문이 쪼금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뭔가 글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저거 하나만 얘기해도 되나요? 저 질문에 대해서? 윌도 답변 입장에서 얘기한다는 건가요? 네네네. 좋습니다. 윌도 여러 사람의 관점을 들어보면 좋죠. 다들 회사가 다 똑같은 회사가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관점도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서 윌도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그 현업자들이 기대하는 신입한테 기대하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뭐 기술 스펙도 사실 이제 회사들마다 달라 가지고 딱 정답이 이거다라고는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은데 제가 느꼈을 때는 저도 신입이었을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그 자기가 구현한 거를 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음. 협업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쵸.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승민 씨가 이거 테이블뷰 써서 그런 거 말고 뭐 뷰 컨트롤러 안에 데이터 전송을 할 때 노티피케이션 센터를 쓰셨는데 왜 이걸 쓰셨고 어떤 점이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자신의 생각을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음. 가 있어서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성이 저도 좀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쪼금 더 첨언을 해 보자면 논리성이 중요하고 또 여기에 이제 코드 작성할 때 이런 말도 하잖아요. 조금 읽기 쉬운 코드라든지 설명이 가능한 코드를 작성한다든지 약간 그런 관점에서도 협업 능력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면접을 한 군데 봤는데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쪼금 이제 기존의 회사는 이제 작성된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과제를 해서 제출을 했는데 거기 검토해 주시는 분이 "왜 주석을 이렇게 많이 안 다셨어요?" 막 그러고 또 "프린트문을 왜 이렇게 적게 쓰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관점이냐면은 거기서 일했던 분들은 쪼금 이제 코드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해 주는 관점으로 쪼금 이렇게 뭐랄까 포커스를 잡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얘기해 주신 것처럼 코드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가독성 있게 작성하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충분한 답변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 시간이 좀 이제 오래됐어요. 그래서 질문을 좀 줄여야 되는데 잠깐만요. 밀림 님이 또 질문 하나 해 줬네요. WWDC에서 새로운 기술 iOS 개발이 발표되면 현업에서 얼마나 금방 사용하나요? 이거는 언제 적용되느냐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도 사실 쪼금 단골 질문인 것 같거든요. 근데 꽤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바로바로 적용하지는 않잖아요, 회사들이 보통. 그러면은 그 새로운 기술이 발표됐을 때 보통 언제쯤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궁금한데 혹시 이 부분 밀표가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이 질문에서 조금 생각을 해 볼 만한 게 그 WWDC에서 보통 새로운 기술이 공개가 되면은 보통 새로운 iOS 버전이 미니멈으로 잡혀요. 그니까 올해 예를 들면 뭐 iOS 18이 미니멈 잡히겠죠. 회사에서 미니멈이 iOS 18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사실 사용하기 힘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면 코드를 2번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iOS 18부터 쓸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면은 iOS 18에서 뭐 if iOS 18 혹은 else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코드 2번 작성하는 게 개발팀만 2번 작성하면 되지가 아니라 개발팀에서 2번 작성하게 되면은 QA에서 2번 해야 되고 모든 리소스가 사실 2번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iOS 신버전에서만 요 피처를 배포합니다라는 뭔가 특별한 의사결정이 있지 않는 한은 되게 도입하기에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당장 얼마나 금방 사용하나요?'라고 좀 답을 드리기 힘든 게 스위프트 UI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미니멈 iOS 13이 됐다고 해서 그 수요가 13부터 쓰기 되게 쪼끔 척박하다는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쪼끔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쪼끔 많은 현업자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수요는 iOS 15부터 쪼끔 쓸 만한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 공통적으로 하는데 그러면은 회사 미니멈이 iOS 15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사실 좀 쓰기 힘들겠죠. 그래서 쪼끔 기술마다 어 나오자마자 당장 쪼끔 '사용하기 괜찮다.'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이게 딱 기다 아니다로 갈라서 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음. 근데 핵심은 그거다. 어쨌든 미니멈 버전에 걸려서 코드를 2번 작성하게 되고 그걸로 리소스가 다 2배씩 들어가게 돼서 어 신기술을 선택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그러면은 네. 제가 리오가 말씀해 보시죠. 네.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네. 봤던 것들이 있는데요. 위젯이 나온 다음에 액티비티 킷 나와 가지고 홈 화면에서 막 위젯 지원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네. 것들은 또 배민이라든지 뭐 기깔나게 사용하는 곳은 또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적용해서 개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거 나오면 바로 아까 특수 의사결정에 아마 들어가는 거긴 하겠지만 이게 새로 나왔는데 '와 이거 우리 서비스에 너무 찰떡인데?' 그러면 그냥 다 바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음. 그거는 쪼끔 저는 예외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제 기억이 좀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라이브 액티비티라는 그 다이나믹 아일랜드 사용하는 디바이스를 아마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네. 맞나요? 맞습니다. 그 다이나믹 어차피 그건 디바이스의 물리적인 그게 있고 그럼 그 디바이스가 아마도 OS 미니멈을 타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은 크게 어렵지 않지 않았을까? 그냥 이건 저도 그 회사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나이브하게 생각을 해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음. 솔찬님에게 여쭤보면 좋은 예제가 하나 튀어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요? 누구요? 솔찬 솔찬님. 님이요? 마침 타이핑해 주시고 계시는군요. 네. 앱 음. 익스텐션은 또 따로 그냥 한 벌을 그러니까 두 벌 코드 작성이라는 논점을 이랑은 좀 다른 포인트이긴 하지만 새로운 기술 아. 관점에서 봤을 때 음. 네. 아 그리고 그렇다면 또 앱 네. 익스텐션이 회사의 메인 피처가 아니라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다 보니까 쪼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어 그러면 쪼금 정리를 해 보면은 그러니까 밀토가 처음에 두 벌 이야기했던 거는 앱 익스텐션이라는 쪽이 아니라 어떤 쪼금 전반적인 어떤 소프트웨어에 영향을 주는 그런 신기술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네 나서 맞습니다. 저기 윌이 네. 잘 정리해 주셨던 것 같아요. 월인가요? 윌이군요. 네. 네. 아 월? 네. 그래서 그리고 수차님이 얘기해 주신 거는 어떤 특정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는 분기 타는 게 딱 이 경우이기 때문에 별로 무리가 없다. 그렇다면 정리를 해 보면은 신기술이라서 꼭 지연돼서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신기술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빨리 적용하고 좋은 거는 적용을 빨리 할 수 있고 대신에 전체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면은 좀 이제 QA나 이런 쪽에 검토가 많으니까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간다고 저는 정리가 되네요. 맞나요? 예 맞는 네 거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주신 분이 누구냐 보자. 어디 갔지? 예 밀리 님. 혹시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지금 9시 10분 이에요. 사실 저희 이제 이 세션이 20 분에 마무리가 돼야 되고 네트워킹 시간도 있었는데 사실 네트워킹보다는 또 여기서 질문을 계속 받아보는 것도 괜찮고 네트워킹도 하고 싶다면은 이제 좀 남아 계셔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20 분이 끝나는 시간이라서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질문을 그래서 조금 이제 속관해서 보면은 지금 올라온 질문이 루피님 기획 능력 이런 이 질문이 지금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좀 받고 조금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로 넘어갈까 해요. 혹시라도 정말 나는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정말 못했어. 그러면은 정말 다급하게 한두 개 정도는 받아볼 수 있겠지만 정말 그런 게 없다면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루피님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받아볼 건데 루피님 혹시 이제 질문이 이제 개발자인데 기획 능력이 있는 사람, 기획 능력, 다른 도메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자인데 개발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두 개예요. 개발자인데 기획을 할 줄 아는 사람과 기획자인데 개발을 할 줄 아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여기는 조금 이제 리오가 그 뭐지? 디자인, 기획, 개발 다 이렇게 보는 곳에 있어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네. 네. 저에게는 매우 쉽고 명쾌한 단순한 질문의 답변인데요. 개발자인데 기획 능력이 있는 사람은 기획자와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개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획자인데 개발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본인이 뭐 필요하다면은 개발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기획을 하겠죠. 그러니까 개발자는 개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획자는 기획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신이 필요할 때 혹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 자체가 더 잘 줄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에 기반해서 생겨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개발을 하나도 모르는 기획자보다는 개발자와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왜 그게 안 되는지, 왜 이게 꼭 이렇게만 돼야 하는지, 오래 걸리는지, 혹은 개발자가 기획을 할 수 있다면 왜 저런 기능을 이렇게 넣고 싶어 하는 건지, 혹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돼야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더 이해하고 잘 일할 수 있지만 아마도 롤이 저렇게 박혀 있다면 개발자는 개발을 하고 기획자는 기획을 그냥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요. 근데 기획자인데 개발을 이해하고 있으면 되게 일하기가 편해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서버가 수정이 돼야 되는데 가끔 앱 개발자도 찾아볼 때도 있고요. 이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이건 뭐 웹이 수정이 돼야 되는데 뭐 백엔드 개발자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근데 쪼끔 개발을 잘 알고 개발자 오래 일해 보신 분들 일해 보면은 어디가 수정돼야 될지 명확하게 알고 잘 커뮤니케이션 해 나가신 분들 보면은 되게 일하기 음. 편해요. 아, 그렇군요. 어떤 소통에 있어서 뭔가 다른 사이드라고 해도 되나? 어떤 다른 분야를 알고 있다면은 그런 의사결정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루피 님이 뭔가 계속 치고 계신데 일도 뭔가 치고 있네요. 음. 음. 루피 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생각하는 개발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러한 포트폴리오가 다른 사람 눈에는 기획자가 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 느낌을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떤 맥락인가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개발자가 되고 싶은데 약간 글이나 이런 거를 쓰시면서 뭔가 기획적으로 보여질까 봐 그런 어 우려를 하시는 걸까요? 네. 그것보다 뭔가 네. 아, 기획과 개발이 짬뽕이 돼 가는 느낌이다. 근데 루피는 개발자가 되고 싶으신 거죠? 네. 개발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데 이제 기획에도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저는 좋은 자세라고 생각은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저도 현업에서 일할 때 기획서 보고 그냥 기획서대로 구현만 하진 않거든요. 되게 음. 기획에 의견 많이 내고 디자인 음. 보고도 되게 의견 많이 내거든요. 음.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질문의 답변은 루피 님이 스스로 하신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기획하는 개발자와 개발하는 기획자 이렇게 두 개의 차이를 물어보셨는데 근데 본인이 이제 개발자를 좀 더 하고 싶어 하시는 걸로 답변이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제 개발하는 기획자가 를 기획도 할 수 있는 기획도 고려하는 개발자로 이렇게 조금 정리가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음 그쵸. 이게 사실 한 분야만 잘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근 약간은 쪼금 여기서 네? 네 왜 이렇게 왜 하셨죠? 근데 네. 개발자라고 싶으면은 회사에선 개발자를 뽑은 거니까 우선 개발을 잘하긴 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루피님. 이건 뭐 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회사에서는 당연히 개발을 기대하고 뽑았을 거니까. 뭔가 네. 아까 이제 리오 한 것처럼 개발자인데 기획을 할 줄 아는 거라면 개발을 우선 잘해야 되고 뭐 기획자인데 개발에 지식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기획을 더 잘해야 될 거고 그건 회사에서 뽑을 룰이 그렇기 때문에 쪼끔 그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제 질문이 위에서 시작됐지만 이렇게 대화가 됐으면 루피님은 혹시 쪼금 스스로 정리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이 끝났어요. 이제 오늘 정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끝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사실 제가 질문한 준비한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저도 질문을 해야죠.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WWDC 24 24 년도에 이제 어떤 새로운 관전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도 쪼금 해 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쯤 와서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짧게 서로 기대하는 바를 이야기하면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나올까?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보면은 짠 이번에 공개된 WWDC 24에 액션 블록버스터라는 약간 문구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정말 답이 없는 질문인데 이 문구를 보고 WWDC 24에서 혹시 '왜 이렇게 액션 블록버스터라는 문구를 달렸지?' 약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냥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밀켜 밀켜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거 되게 어려운 어려운데 질문이죠. 사실 올해 예상되는 이제 WWDC의 관전 포인트는 한 2개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첫 번째는 저희가 스위프트 5가 2019 년도쯤에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네. 스위프트 4가 아마 2017 년도인가 18 년도인가 좀 지금 헷갈리는데 나왔을 거예요. 근데 네. 지금 그렇겠지만 5 나온 지가 벌써 한 5년 가까운 시간이 됐는데 이제 네. 스위프트 6를 목전에 앞두고 있죠. 정말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애플 생태계에서는 스위프트 6라는 변화가. 그리고 저도 네. 그 프로포더들 다 찾아보면은 되게 큰 변화가 앞두고 있어서 액션 블록버스터라는 말 쓴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음. 말로는 이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가 AI죠. 요새 그 음. 화두의 AI인데 또 애플과 AI가 어떤 걸 어떻게 애플식으로 풀어냈을지 조금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서 저런 문구를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해 보면 이제 스위프트 6 버전이 이제 WWDC 24에서 공개될 것 같다. 사실 이건 루머가 이미 거의 확정 수준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변화가 생길지 정말 저도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AI도 이제 뉴스를 보면은 오픈 AI와 애플이 이제 뭐 계약을 체결했다느니 뭐느니 막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도 약간 좀 기대가 돼요. '시리가 정말 어떻게 바뀔까?' 약간 이런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리오도 혹시 다른 생각이 있나요? 와 저는 감이 좀 떨어졌나 봅니다. 이거 이제는 비전 프로로 네 이제는 비전 프로로 액션 블록버스터를 즐길 수 있어요. 약간 요런 거 생각했는데 왜냐면 아 작년에 인제 비전 프로가 나왔고 그게 사활을 걸은 상태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새로운 네. 기기이고 굉장히 큰 변화이고 거기에서 인제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도록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제 액션 블록버스터를 이렇게 즐기게 만들 수 있어요. 기계가 진동을 한다고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비전 프로에 힘을 실어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아, 네. AI는 많이 얘기하는 거고 스위프트는 생각도 못 하긴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혹시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뭐 지금 이야기 나온 거와 다르게 또 뭐 기대되는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 액션 블록버스터라는 문구를 보고 뭐가 제일 먼저 떠올렸냐면은 M1이 가장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그때 팀쿡이 M1 칩 그 광고할 때 팀쿡이 무슨 잔인 용어처럼 약간 액션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음. M1 칩을 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뭔가 그런 비슷한 혁신이 있는데 그걸 보여주는 방식의 액션 블록버스터 아닐까?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등장. 어. 네. 아, 맞아요. 이 루머도 있죠. 홈 화면에서 자유로운 아이콘 배치. 뭐 이제 아이콘 색상도 바꿀 수 있다는 루머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애플 뮤직은 지금 빨간색인데 이거 초록색으로 바꿀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 돼. 유저에게 자유를 주지 마. 네. 약간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사실 이제 저는 사실 이제 멀미 방지하는 기능이 아이폰 16에 당기다는 썰이 있던데 유저가 역동적인 활동함에 있어서 헬퍼 역할을 할 kit이 나오는 멀미 방지하는 기능이 아이폰 16에 담긴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비전 OS가 아니라 폰을 보면서 멀미 방지를 할 수 있는 그 차 안에서 핸드폰 할 때 멀미 방지하는 기능 말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군요. 오. 모수가 또 뭔가 긴 글을 남겨줬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기대되는 게 딱 그래서 저도 지금 나오는 기사들을 보고 정리를 했을 때는 이제 비전 OS 관련된 어떤 신기술이 나올 거다. 왜냐면은 작년에 바로 공개됐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분야니까. 그리고 지금 스위프트가 버전이 5.7 인가까지 나왔죠. 그래서 이게 계속 5.11, 12로 가는 게 아니라 6으로 올라갈 거다. 약간 이런 기대도 있고 또 해외 유명한 누구냐 어떤 대머리이신 분이 있는데 M4는 이미 나왔어요, 위에. 아이패드에. M4는 참고로 이미 나왔 스위프트 5.10까지 나왔습니다. 그쵸. 5.10까지. 그래서 약간 6.0이 이번에 나올 거다라고 기대하는 분이 좀 주류를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AI인데 애플이 과연 AI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저는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관전 포인트 그리고 여기 추가해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one more thing이 나올까 이건 쪼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이제 20 분이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혹시 질문하실 게 남아 계시다면은 좀 이제 인사를 하기 전에 네트워킹 시간에 또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함께 했는데 간단하게 밀도와 리오의 소감을 한 분씩 들어보고 마무리를 할까 해요. 그래서 밀토가 먼저 오늘 소감 어땠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소감이요? 네. 네. 아 네. 사실 긴장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현업자예요."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도 아직 한참 배워야 되는 연차고 왜 그러냐면 아까 도입부에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저도 4년 차고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어떡하지? 아 적응이 안 되면 네.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실제로 도움은 안 될 것 같고요. 아 재밌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반응 보면은 사람들 답변을 보면은 이제 진짜 도움 많이 되었다고 하셔서 네. 다 좋게들 들어 주신 것 같아요. 자, 밀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답변해 주셔 가지고 다들 뭐랄까 유익하게 도움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니오도 한번 이제 소감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너무 아쉬워요. 사실은 1 시간밖에 안 되는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듣고 싶은 얘기와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네. 이거는 스위프티 안에서 제안을 하고 뭐 제가 혹은 다른 분들이 "이야기 나눠요."라고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한마디로 좀 아쉬워서 가기가 좀 아쉽습니다.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네네네. 그래서 사실 끝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9시 20분 뒤에 이제 정규 세션은 끝났고요. 혹시 근데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분은 이 방에 계속 남으셔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이야기를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리오는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래서 좀 더 질문이 있다면은 남아 계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일이 있으시면은 자, 오늘 정규 세션은 여기서 끝이고 이제 네트워킹 세션은 자유롭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첫 이벤트인데 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반응도 잘 해 주셔서 정말 사회 진행하면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있을 떡떡 PC24도 같이 기대하면서